네,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시장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일 음봉에 5% 하락했던 5.37% 하락했던 그 코스닥 강력한 음봉을 모두 덮는 그 이제 장악형 양봉을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 못 미쳤어요. 733.04포인트. 뭐 약간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양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발 매수 낙폭과대 상황입니다. 반발 매수 낙폭과대가 많이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자연 반등 정도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계속 끝없이 쭉 한 2주간 쭉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뭔가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도 많고 오늘 수급도 조금 아쉽습니다. 미국장도 정확히 양봉으로 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또 확신할 수도 없고요. 물론 선물 반등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종가까지 그게 밤사이에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 내일 아침에 봐야 알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으로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조금 3%대 약간 오버스럽게 달렸다고 생각이 들면 월요일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도 충분히 그 이후에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장대 양봉은 나오긴 했어요. 한 720포인트 정도? 왜냐면 이게 지금 240분봉선과 이 노란선 보이시죠? 240분봉선과 약간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720포인트대 그 정도 흐름. 그래서 조정 받고 다시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추세 전환되면서 변곡점 만들고 한동안 반등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위치입니다. 기존에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을 때 요런 정도 요날 3월 23일 흐름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자, 요런 날 2월 6일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들, 그다음에 여기 3월 26일 이후의 흐름들 더 크게 해드릴 거예요. 요런 날 낙폭과대가 심했던 양봉을 보이는 날들 있죠? 이런 날들 이후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반등 라인이 한 2주 정도, 2, 3주에 가까운, 이때는 한 달이 넘었고요. 수준의 모습이 짧으면 2주 펼쳐졌다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는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도 뭐 양음양,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펼치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내리꽂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어떤 금리 압박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그때 가서 문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났다 생각을 하면 종목들 대거 정리를 해놓고 추이를 살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파동이 결정되는 순간은 이런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한번 치면은 이제 이거는 개인들 신용 물량 털고 어떤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 급락을 한번 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세하락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2주에서 뭐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연 반등 정도 일어나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좀 만들어지면은 종목들을 좀 개편을 하거나 현금을 많이 돌려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한 지금으로 치면 한 11월 전후가 되겠네요. 11월 달 정도 되면은 많은 일단 현금을 일단 비축을 해놓는 시기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일단 한번 경고를 준 거니까 시장에서 어떤 평소보다 더 거칠은 이 수준 능가, 지금 기존에 만든 수준을 다 능가하는 2011년도 7년 전 수준, 7년 전에 엄청나게 급락했던 그 수준까지 지금 보여줬죠. 거의 그때 이후로 좀 최초잖아요. 거의 최대치.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경고를 먼저 보여준 거라고 보면은 한 2, 3주간 10월 달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현금화를 좀 많이 돌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살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미국 증시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고 좀 더 분위기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마침 날짜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마침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시기 2, 3주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달려온 그 상승 증시를 과연 끝내려 할 거야. 과연 선거를 앞두고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경제를 무너뜨린다. 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11월 6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미국 증시 또 신고가를 또 달려줄 수 있어요. 미국 증시를 한번 흐름을 보세요. 미국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잠깐만요. 이거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문제죠. 자, 지금 나스닥인데 이게 나스닥이 지금 달려온 지가 언제부터 달려왔어요? 이때 2008년. 자, 2009년 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달려온 거잖아요. 10년간 달려온 거예요. 10년간. 이 추세를 중간 선거 앞두고서 과연 꺾어 놓으려고 할까요?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증시가 뭐 꺾일 것이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이 올라가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사실 다시 한번 이런 리바운딩 장세가 또 나와서 또 한 번 신고가를 터치해서 8,000포인트 쪽에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국채금리는 이미 3.2%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3%를 넘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금리가 1%대 있다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3%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쏟아버린 겁니다. 나스닥이나 다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보다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우량한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세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우량한 종목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파동을 쉽게 주지는 않아요. 뭐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굉장히 뭐 30%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뭐 신라젠 같은 것도 뭐 12%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막 큼직큼직하게 전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대량으로 빠지면 반드시 반발 매수가 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약간 그때 모습, 이게 또 전고점을 돌파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주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다가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한 방에 이렇게 쫙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이, 코스피의 모습이 이 밑으로 온 겁니다. 사실 코스피의 모습은 이제 다우나 나스닥처럼 올라가다가 한번 처음으로 쏘는 게 아니라 추세 속에 쏟는 게 아니라 박스를 만들고 있다가 지금 내리꽂았기 때문에 사실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모습이 사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반등 이후의 흐름을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반등 나온 상황에서 현금을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해요. 코스닥은 뭐 하방 추세에서 한 번 더 밀리는 추세 하방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낫지만 일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여기 한 구름대 여기 진입하면 여기 정도 진입하면은 일단 대량 현금화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추이를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제가 짜드릴 거고요. 오늘 뭐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끝난 것은 의미 있는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옵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옵션에 베팅이 들어가는 시기가 왔어요. 11월물로. 근데 선물 옵션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들은 현물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수급을 어디 갔냐? 자, 오늘 개인들이 1200억대를 팔았죠. 1200억대를 팔고 코스피는 뭐 1000억 근처 팔았는데, 자, 일별 동향을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갑자기 어제 2700억, 오늘 1250억에서 40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갑작스럽게 저점 구간에서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매도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뭐 신용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야, 지금까지 내려간 거 보니까 나 주식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 이제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앞으로 내가 매도했으니까 더 떨어질 거야. 저주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옵션 쪽으로. 콜옵션이나 뭐 풋옵션 뭐 지금 베팅 시작되는 거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앞으로 11월 옵션 만기일까지 더 떨어진다 일단 베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아니다,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이제 반등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자, 개인들이 승리할 확률은 일반적으로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옵션이야 뭐 순간적으로 지금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초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일단 많이 현물을 많이 팔고 도망간다. 내가 팔았으니까 좀 더 내려가길 바라고 있다는 개인의 입장이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지금 바쁘게 정신없이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고 있다. 저점 매수 구간을 모아서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또 꼬드겨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수급은 투신이에요. 투신이 지금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투신은 안 좋을 때 자기 방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매수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강세장으로의 전환되기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투신은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효율적인 매매를 해요. 시장가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천히 사모으는 연기금이나 은행, 뭐 또 국가, 그렇죠? 이런 쪽이나 외국인들도 천천히 사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주체와 달리 투신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은 물량으로 땡겨 사고 그냥 쏟아 팔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투신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반등,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시장 반등이 이제 시작되려고, 시장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시작된다는 조건은 개인들이 1, 2천억대 매도가 나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500억대 이상의 매수,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요. 투신의 100억대 이상의 매수, 연속적으로 이틀 들어오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양봉 마감, 전일 음봉을 다 덮는 정도의 수준의 양봉 마감.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부합을 했고, 외국인들이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어제 들어왔고, 아쉬운 건 조금 있지만 투신이 아직 적극적으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신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좀 미흡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열리고 어떤 미국 증시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반복하면서 저점을 잡아가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들 보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같이 봐주고, 또 우리나라 증시의 또 조정 거쳐서 또 한 번 조정을 거쳐서 오늘 좀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도약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쌍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완벽한 상황이 갖춰졌다 싶으면 이제 투신들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팔았던 자금 활용해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조금 사실 매매할 거 조금만 해보고 사실 일반적으로 관망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안 가는 종목을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아니면 수익 종목이 생기면 뭐 그런 것들 상수해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또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관망 모드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을 응원하면서 관망을 했어요. 시장이 최소 730포인트 안착하고 또 더 가서 전일 고점인 733포인트를 넘겨서 마감을 해주길 좀 응원하면서 관망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에 집중돼 있어요? 신라젠이나 HLB 같은 어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지수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기를 좀 바라면서 좀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력주들은 바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들어올 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오늘 파인제시 같은 거 많이 하락을 하다가 진짜 과대 낙폭이죠. 하락하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 터뜨리고 세력성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단 90만 주로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고 90만 주만 돼도 100만 주만 돼도 충분히 이거는 상한가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장악이 된 상황입니다. 팔 사람들 다 팔리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오늘 또 어떤 게 있었죠? 갑자기 바닥에서 그 퓨처 스트림 종가에 뭐 밀리긴 했는데, 퓨처 스트림 같이 좀 연속으로 8일 밀리고 의미 있는 거래, 분명히 평소보다 확실하게 많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솟아 올려서 음봉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모습들, 세력성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UID 거래가 확실히 실렸죠. 자, 이 거래가 실리지 않은 어설픈 양봉은 세력 진입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 모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세력이 진입해서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각자 준비되는 상황이 다를 겁니다.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게 올리려면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자금이 준비되는 상황이 다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이런 루민 마이크로 같이 이런 의미 있는 파동을 그리면서 갑자기 급반등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 종목에서, 보유 종목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평소와 계속 다름이 없다. 그런데 오늘 시장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양봉으로 그냥 마감됐다. 그냥 그 정도면은 아직까지 세력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의미 있는 파동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이 종목을 좀 팔고 다른 종목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든가, 이제 매매를 그때 가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응원을 해보고요. 월요일장은 미증시에 따라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하지만 조정이 나올 만큼 오늘 반등이 의미 있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2-3주간의 길면 한 달, 11월 초까지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분위기의 확률, 이렇게 11월 초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확률은 사실 70% 이상 됩니다. 나머지 이제 글로벌의 악재가 더 진행이 된다든가 어떤 큰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냥 미증시가 그냥 나락으로 다시 한번 4% 그냥 한참 밑으로 꽂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다 현금화 처리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률이 더 낮은 케이스고요. 근데 확률이 낮다고 항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확률이 항상 높은 쪽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관망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하지만 일단 어쨌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런 전략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시장을 봤고요. 다음 주에 조금 시장 응원하는 마음으로 종목들을 조금 더 힘있게 살려서, 세력성 종목들은 언제든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강하게 거칠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대형 우량주와 달리, 그렇죠?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주말 굉장히 지금 힘든 한 주, 2주간이 진행이 됐어요. 그 뉴스 보셨죠? 7년 내 최대 하락폭. 어제 9시 뉴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했다.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만큼의 지금 오래간만에 펼쳐지는 대폭락장이었어요. 평소에 나오지 않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형 시장의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슬기롭게 조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겠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갑작스럽게 뭐 2주간 폭락을 했으니까 힘든 2주가 이제 다행히 금요일에 주말을 그나마 편하게 쉴 수 있게 금요일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와주면서 마무리됐으니까 좀 주말은 맘 편히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좀 준비를 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